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남편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속 시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네요.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힘들다고 하니 아이들 아빠로서 지금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망했던 제가 요즘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뒷정리도 누구보다 잘하고 성실해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 제가 알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세상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이더라고요. 딱 한 가지 본인 꾸미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신혼 초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자기야, 왜 자꾸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에 뒷정리를 안 하는 거야? 샤워볼을 썼으면 잘 씻어서 말려둬야지. 그냥 쓰고 바닥에 던져두면 어떡해? 그리고 소변을 보다가 튀었으면 물 좀 뿌려주라고 했잖아. 여기저기 다 튀어 있어서 노랗게 변한 거 안 보여? 휴지도 휴지통에 잘 넣어야지. 아니면 씻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거 휴지통에 넣어두던지. 물에 젖어서 지금 엉망이잖아. 에이, 어차피 더러워질 거 한 번에 치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 어차피 씻을 거 아니야? 씻으면서 좀 치워줘. 당신 씻을 거라고 해서 내가 뒷정리 안 한 거지. 그리고 매번 변기에 물 뿌리는 것도 낭비야.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그냥 한 번에 치우면 좋잖아. 또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할 거 아니야. 나 매번 청소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할게. 아니면 자기가 하던지. 여보,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좀 맞춰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힘들어.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잖아. 한 번에 치워도 묵은 때는 잘 안 지워진다고. 다른 건 몰라도 휴지통에 휴지라도 좀 잘 넣어줘. 이런 거 당신 원래 깔끔하게 잘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게 결혼하더니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 에이, 이런 거야. 엄마가 다 했지 뭐.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이런 거 잘 신경 못 써. 난 눈에도 안 보이는데 당신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말 안 했으면 난 평생 몰랐을걸?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여자들이 좀 이런 거 잘 발견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는 거잖아. 불편하면 당신이 치워. 주변에 물어보니 다른 남편들도 비슷비슷하다고 하길래 남편이 심한 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매번 청소 문제로 다투다 보니 결국에는 불편한 제가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혼 초반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전 막달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래도 쌍둥이니까 낳고 나서 들어갈 돈도 배가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달이 오기도 전에 이미 배가 남산만해졌고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집안일을 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편이랑 크게 다퉜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더 움직여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몸도 따라주지 않으니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길로 시모에게 쪼르르 다 일러 바쳤고 당연히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죠. 너 우리 아들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한 거니?
쌍둥이 임신했다고 몸 무거워서 집안일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너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려고 그러니? 어차피 나중에 너 아이 낳고 나서 일 안 할 거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 벌어와야 하는 건데 미리 좀 네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로 굳이 그렇게 싸워야 되겠어? 어머님,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저는 집에 와서도 아침에 씻고 바닥에 널브러진 빨래들 치워야 되고, 거기다가 일찍 퇴근한 남편이 배고프다고 과자며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것들 다 치워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하고 정신도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도 수저 하나 싱크대에 갖다 놓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서 게임하러 가고요. 네가 선택한 남편 어쩌겠어.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애가 집이 얼마나 답답하겠니?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도 많이 도와주던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안 한다는 건 그건 네 책임이다. 나랑 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와줬는데 네가 잘해야 쟤도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자꾸 애를 잡으니까 그렇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든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먹은 거라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자기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거냐면서 화내잖아요.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했는데요. 원래 여자는 남자들보다 할 일이 많은 거야. 그 대신 네가 일 그만두면 남자가 먹여 살리자니.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하지 말거라. 원래 너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집에서 내내 놀 텐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더 고생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생각하면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닐 텐데. 발은 역시나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제 잘못이라고 했죠. 너무 서러웠지만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었어요. 흘러가듯이 상황은 지나갔고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 전 심한 난산을 겪었어요. 자궁이 열리지 않아 오랜 진통 끝에 수술을 해야만 했죠.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까지 가야 했고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서운했던 게 바로 남편과 시모 태도였어요. 병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제 앞에서 시모와 남편은 어찌나 애틋한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됐구나. 아들 어깨가 얼마나 무겁니? 콩알만 하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어엿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 아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아이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알지?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아들. 엄마, 아이 낳고 나니까 엄마가 나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나 키워줬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 잘 키울게.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자연분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어떻게 힘을 좀 내가지고 자연분만을 하지 그랬어. 엄마는 딱 그거 하나가 아쉽다. 자연분만 했으면 애들도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잘 클 텐데. 에휴. 얘 태어나면 바로 젖 물리고 해야 좋은데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니. 엄마가 그거 하나는 좀 속상하네. 걱정하지 마, 엄마. 오늘만 이렇게 누워있고, 내일부터는 좀 일어나도 될 것 같아. 와이프는 편했지 뭐. 아무리 신생아라도 자연분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크게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도 애들 건강하다고 하잖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제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당장 나가란 말을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감옥이 따로 없었어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출산 후유증에 아직 어린아이들까지 돌보려고 하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죠. 남편은 아이를 한번 봐준 적 없었고 주말에도 잠만 자거나 놀러 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나 아이 못 보는 거 알잖아. 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냥 약 먹고 애 보면 안 되는 거야? 보기에는 그다지 많이 아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원래 아이 낳고 나면 엄마들 좀 많이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그게 꼭 몸이 아파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뭐 출산 후유증 같은 거? 아이 돌 정도 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약 좀 먹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나 약 좀 먹고 조금만 쉬게. 당신이 아이들 좀 봐줘. 우유는 먹었으니까 낮잠 잘 때 옆에만 있어주면 돼. 아이들 잘 때 나도 좀 자려고 그래. 혹시라도 깨어나면 그때 옆에서 좀 놀아주고 그러면 안 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오늘 하루만 부탁해. 글쎄 못 본다니까. 그리고 애는 당신이 봐야지. 왜 자꾸 나한테 맡기려고 해? 나도 평일에 힘들게 일했어. 주말에는 좀 쉬자. 당신 아이 잘 때 옆에서 자면 되잖아. 굳이 내가 애 옆에 있어야 돼? 그냥 당신도 옆에서 자면 될걸. 약 먹고 그냥 자. 집안일 나중에 저녁에 애들 자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저녁은 그럼 시켜서 먹자. 당신 피곤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시켜 먹지 뭐. 애들 옆에서 자면 내가 푹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애들 뒤척거리는 소리에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푹 자. 그냥 좀 봐줘. 2~3시간만 좀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요 며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병원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 봐줄 사람도 없었고. 굳이 내가 애를 꼭 봐야 되겠어? 나 애들 못 보는데. 이따가 친구랑 게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일단 당신 저기 방에 가서 자고 애들 잘 때 나 게임할게. 애들 일어나면 부를 테니까 그때는 일어나야 한다. 아이들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애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도 이 지경이었지만 심지어 시모는 시간이 나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봐달라고 해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모가 애들이 좀 크면서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왜 자는 애 깨우려고 하니? 그냥 자게 둬라. 평일에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겠어. 잠이라도 푹 편하게 자야지. 너 자꾸 이렇게 남편 깨우고 그러면 나중에는 집 불편해서 집에 안 온다고 한다. 너 그렇게 하면 좋겠니? 우리 동네에 애새 때리고 이혼한 여자 있거든? 그 여자도 내내 남편 들들 볶다가 이혼했잖니. 이제는 땡전 한 푼 없이
애까지 다 데리고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머님,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밖에 나들이라도 한번 같이 나가야죠.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고 우유 한번 제대로 줘본 적 없고 샤워도 한번 시켜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같이 나가서 추억 쌓고 하면 좋죠. 이미 애들 아빠 많이 잤어요. 오전 내내 자고 이제 깨워도 괜찮아요.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어제 밖에 나들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나들이는 무슨? 저 어린애들이 커서 얼마나 기억을 한다고 나들이를 가. 됐어. 배고프면 알아서 일어나겠지. 정 나들이 가고 싶으면 네가 애들 챙겨서 얼른 나가렴. 열심히 일한 남편 밖으로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정 나가고 싶거들랑 너나 나가. 밥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 차라리 니들 없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조용하겠어. 시모는 주말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도 시킬까봐 시간이 되는 날이면 항상 와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는 방에 들어갈라 치면 왜 깨우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주말엔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겨우겨우 애들을 키워 1년이 지났을 때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모여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또 펑펑 우셨죠. 양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애들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생때같이 어린애들 키우려고 우리 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출근하고 이래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아이고,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2배, 아니 3배는 더 고생하고 있네요. 사돈께서 우리 사위를 정말 아끼시나 보네요. 안 그래도 저도 저희 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 낳기도 힘든데 둘이나 그것도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낳아놓고서는 내내 혼자서 아이 보지 않습니까? 밖에서 능력 있고 훌륭하다는 얘기 듣던 우리 딸이 이제는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고생하며 키우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사실 우리 김서방이 곁에서 도와주면 우리 딸도 편하겠죠. 아이고 사돈, 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고 잘 삽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랑은 다르죠. 우리야 여자들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살았다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일도 도와줘야 하고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우리 며느리 보세요. 아이 낳고 나서도 고생 한번 안 하니까 살 한 번 안 빠지고 통통한 거. 고생했으면 그만큼 살이 쏙 빠질 텐데 얼마나 행복하면 살도 안 빠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딸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난산이었으니까 아마 몸이 제대로 회복도 안 됐겠죠. 거기다가 아이를 둘이나 혼자서 보려고 하니 몸이 제대로 돌아오겠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늘씬하고 몸도 탄탄하고 건강했었는데 에휴, 그나저나 사이는 얼굴이 참 좋네요. 아빠가 밖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애들이 아빠 품에는 한 번을 안 가는지 저러니 우리 딸이 힘들죠 뭐. 펑펑 울며 본인 아들이 고생한 것만 늘어놓는 시모를 보면서 저희 엄마는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기 한 번 죽지 않고 끝까지 아들이 너무 장하고 대견하다면서 펑펑 우셨죠. 시모 말처럼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부종이 심해진 거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절 생각해서 건강즙이나 약을 이것저것 보내오셨는데 시모는 그걸 발견하시고서는 엄청 비웃으셨어요. 야, 너는 이런 것도 챙겨 먹니? 아니, 이런 건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노는 애가 이런 것까지 먹을 필요가 뭐가 있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해.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살이 빠지겠니? 먹는 건 삼시세끼 다 먹고 살 빠지길 기다리면 그게 빠지겠어?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좀 해야지. 그래야 살이 빠지지. 에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건강즙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애들 두고 운동 가기도 그렇고 아니면 어머님 이렇게 주말에 오실 거면 저 어머님 계실 때 운동하러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말처럼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아이들 두고 가긴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말마다 좀 봐주세요. 예, 너는 밖에 애들 데리고 나가는 보니? 나가봐라. 가면 유모차 끌고 운동 나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애 맡기고 운동을 해? 애도 보면서 운동하지. 그리고 애를 제대로 봤으면 살이 쭉쭉 빠지다 못해 말라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애를 둘이나 보는데도 살이 안 빠지니? 참 신기하다 너도. 그만큼 네가 많이 먹는 거야. 저녁에 자꾸 뭐 먹지 말고 굶어. 우리 아들 봐라. 인물도 훤칠하고 서글서글하니? 지금도 밖에 나가면 미혼인 줄 알잖니? 남편은 외관상으로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출산을 하고 육아를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 남편은 저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그런 점들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니 저도 복직을 하게 됐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남편은 그게 또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여보네 회사는 참 사람들이 좋은가 봐. 여보 살도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복직했는데 무슨 말들 안 해? 다들 한 소리 할 텐데. 쉬쉬하면서 뒤에서 말하나? 아무리 그래도 당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소리 나올 만도 한데. 그쪽 회사 사람들은 다들 아줌마라서 그런가? 이런 거에는 좀 관대한가 보네. 우리 회사는 다들 미스들이라서 자기 관리 장난 아니거든. 여보, 내가 자기 관리하는 거 보고 싶으면 당신이 애들 좀 봐. 매번 약속 있다, 회식이다, 접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있잖아. 나도 시간 있으면 당신처럼 운동도 가고 자기 관리도 하지. 근데 나한테 시간이 어디 있어? 이제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좀 할래? 당신만 일할래? 아니면 당신이 애를 볼래? 아니면 집안일을 할래? 뭐 하나라도 하고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 나는 당신 걱정돼서 해주는 소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엄마들 중에 당신처럼 뚱뚱한 엄마가 어디 있냐? 애들도 나중에 크면 엄마 뚱뚱한 거 엄청 싫어해. 그거 알아? 당신 지금부터 열심히 살 빼야 그나마 애들 학교 갈 때 창피 안 당한다고. 난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누가 해준다고. 살을 빼기 힘들면 아니면 꾸미기라도 하던지. 전 더 도끼를 품고 틈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살도 조금씩 빠지게 됐고 남편은 뒤늦게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지만 이미 상한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더라고요.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이 점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월급을 생활비 통장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기 시작했죠. 당신, 이번에 월급 왜 이렇게 적어? 이번에 우리 전세 만기인 거 알지? 아이들 방도 따로 해주려고 하면 이사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애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사 가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넣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어? 아, 그냥 적게 넣으면 적게 넣는가 보다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다 밖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정도만 넣는 거야. 내가 당신처럼 한가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 나도 밖에서 영업하고 그래야 인센티브 더 받고 하는 거라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월급이 적어졌니 어쩌니?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고작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제에. 뭐? 아니 그럼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영업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월급 반토막으로 넣어주고 있잖아. 당신 말대로 밖에서 영업하느라 돈을 쓰는 거면 그럼 나한테도 어떻게 쓴다, 어떻게 월급 받고 있다, 그런 거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월급을 제대로 안 넣고 있는데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 내가 너처럼 돈 가지고 난리 피우는 사람 처음 본다. 너처럼 와이프가 쪼아대면 남편이 집에서 숨을 쉴 수나 있겠냐? 내가 너 때문에 집에 오기가 답답하고 힘들어. 어떻게 돈돈거리는지 정말. 에휴. 몇 달째 월급이 반토막 난 상태로 입금이 되니 남편의 행적이 너무 수상했어요.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니 남편의 말은 더 황당했죠. 사실 나 오랫동안 꿈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당신한테는 미안해. 그렇지만 나 이 사람이랑 꼭 함께하고 싶어.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당신만 괜찮다면 조용히 정리하자. 그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이 집 당신한테 줄게. 그리고 남은 재산도 당신이 다 가지고 가. 위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송하지 말고 위자료도 줄 테니까 그냥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사랑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조용히 헤어지자고? 어떻게 조용히 헤어져? 몇 달 동안 속여놓고서는 거기다가 딴 여자 만나고 다녀놓고서는 어떻게 조용히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는 100번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나 정말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솔직히 나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잖아. 돈 때문에 머리 아프기도 했고. 우리 전세금 받고 당신한테 다 줄게. 그리고 나 회사도 퇴직할 거고 이직할 거야. 퇴직금도 나오면 줄 테니까 다른 거 부탁 없고 그저 조용히 도장만 찍자. 뭐?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절대 못하니까 당장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여자는 괴롭히지 마. 내가 말했잖아. 상처 많은 여자라고. 조용히 정리하자. 이미 너랑 나는 끝났어. 애들한테도 껍데기만 있는 아빠는 필요 없을 거야. 양육비는 일시불로 다 지급할게. 그리고 양육권, 친권 너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당분간은 양가 부모님한테도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 정리하자. 남편은 상간녀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했죠.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남편을 보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결정을 내렸고 쉽지 않았지만 담담히 정리를 했죠. 남편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받았고 친권 양육권도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에 정신 나간 남편은 앞뒤 상관도 안 하고 저와 관련된 모든 걸 그냥 끊고 싶었는지 애들 양육비까지 모두 계산해 저에게 보내줬어요.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애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조차 없었죠. 다행히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자리는 애초에 크지 않았어서 그런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조용히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애들은 아픈 데 없고? 혹시나 해서.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가니까 필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무슨 일 없지? 요즘 당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 애들은 나 안 보고 싶어 해? 아빠가 아빠답지 않았는데 보고 싶어 하겠니? 애초에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다지 불편한 건 없어. 그런데 웬일이야? 애들도 안 보겠다고 하더니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정 불편하면 아빠 바람나서 나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애들 찾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 집에서 연락 간 건 없었지? 엄마가 요즘 심정이 안 좋아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분간만 부탁해. 내가 대충 둘러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 갈까봐. 주말에는 뭐 해? 오랜만에 애들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날씨도 좋잖아. 놀이공원은 무슨? 동네 공원도 한번 가본 적 없으면서. 왜? 그 여자랑 사이 안 좋니? 나가지 돈 밝히는 여자는 싫다며. 순수한 그 여자는 당신 몸뚱이만 가도 다 받아줄 거라고 했잖아. 우리는 당신 없어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상하게 남편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꾸 애들 핑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지만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그 뒤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외도한 남편놈과 이혼한 줄도 모르고 시모는 설날에 전 부치러 오라며 전화를 하셨죠. 너 지금 네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고 시댁에 이따위로 할 거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해? 너 지금 어디야? 애들 데리고 너 이사도 갔더라? 왜 우리 집 핏줄 데리고 네가 이사를 가니? 사이가 안 좋으면 풀던가 해야지.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 보듬을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집 핏줄엔 아들이나 챙기세요. 저희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맘 같아서는 사실대로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댁 아드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 못 드리는 거니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고 삽시다. 어차피 피차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댁 아드님 잘 보듬을 줄 아는 여자 데리고 갈 거니까 거기나 신경 쓰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하는 말버릇이니? 이게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아주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여기로 안 튀어와?
너 오늘 정말 끝장을 보자. 니년 안 오면 내가 튀어갈 테니 주소 내놔. 시모의 호통에 전 바로 외도녀 주소를 냉큼 넘겨줬어요. 2시간 뒤 남편은 시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난리가 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만났던 상간녀는 시모가 그렇게 욕했던 동네 애딸린 이혼모였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그 이혼모와 바람이 난 거였죠. 시모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받아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남자들 알다시피 얼마나 어리석고 생각이 짧니. 너도 살아보니 알겠지? 남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년이 우리 아들 얼마나 꼬드겼는지 애가 홀라당 넘어갔지만 이제는 후회한다고 하더구나. 우리 애가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년이 불쌍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랑 잠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나 봐요. 애까지 임신했던데 축하드려요. 손주가 꽁으로 3이나 더 생기고 거기다가 1명 더 태어나겠네요. 그래도 원래 손주였던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좀 괜찮으시죠? 행복하시겠어요?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여자가 딱 거기 들어가서. 미안하다. 내가 알아보니까 걔가 사치하고 애들 방치해서 애들은 원래 아빠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매달 양육비만 150씩 보내야 한다는데 어쩌니? 우리 아들 그거까지 줘야 하게 생겼어. 어쩌니? 한 번만 우리 아들 받아주면 안 되겠니? 되겠어요? 참나. 외도해서 애까지 낳게 생겼는데 그게 되겠어요? 아, 그리고 모르시나 본데 이미 그쪽 혼인신고하고 살림도 차렸어요. 제가 받아주면 또 외도하는 건데 그럼 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쪽 집안이랑은 끝입니다, 끝! 알고 보니 시모가 욕했던 그 상간녀는 본인 유책으로 이혼을 했고 매달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선 상간녀는 임신을 했으니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을 해줘야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현 부인의 자식들 양육비에 임신한 3 자식까지 모두 부양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다시 사치를 부리느라 남편은 내내 쪼달리며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시모가 그 집 살림을 해주러 매일 그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고 남편은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매일 일하러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도 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몇 년을 텅 비어버린 것 같았던 제 마음도 요즘 차츰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저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드릴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 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 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뭐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 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